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도 좋은 일이지. 자, 아무튼 간에 이제 후송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 후송이라는 작품 역시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수능 특강의 너와 나만의 시간과 함께 대표적으로 어떤 군대에 관련된 어떤 소스를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많이 선별되는 작품 중에 하나야. 얘들아, 후송이라는 제목이 무슨 뜻일까? 후송은 보통 군대에서는 병원에 이송된다는 과정을 후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픈 사람을 병원에 보내는 행위죠. 근데 이 작품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 우리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컨닝 작업을 좀 할게. 한 개인의 의견이 거대한 조직, 거기서 거대 조직은 군대죠. 군대로 표현된 거대 조직에 의해서 묵살되는 상황을 보여줘. 묵살. 그리고 그 묵살의 과정을 통해서 이 권력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인간성,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작품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작품의 내용이 이 작품도 중심축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성중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성중이의 인물의 심리에만 잘 집중해주면 돼. 성중이는 계속 귀에서 이명을 느껴요. 계속 소리가 들려. 근데 문제는 청력 검사를 해도 정상. 오케이? 이비인후과에서 물리적 검사를 해봐도 정상. 즉, 이 이명에 대해서 자신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결론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시를 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개인의 실존적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작품, 이렇게 중심축을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명이 들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상대되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 상대되는 인물이 이 성중이가 맞지? 성중이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런 것들만 잘 찾아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잠깐만, 이 전체 줄거리가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는 이따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작품의 스토리를 바로 가도록 합시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보조자료 있는 사람은 그냥 보조자료를 쭉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어디가 아프세요? 한번 봅시다. 그는 성중이의 왼쪽 귀를 들여다봅니다. 위에 써져 있지만 뭐 티나이투스라고 하는 귀병이라는 희귀한 귀병이라고 해요. 참고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라고 하지? 선생님들 이름을 최근에 들었는데 까먹었네. 왜 고통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더만. 그러니까 옷깃만 스쳐도 아픈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게 검사 결과에서 안 나온대요. 정상입니다. 근데 본 당사자는 누워 있으면 다음 부분이 아프고 옆으로 누우면 옆이 아프고 옷을 입으면 옷을 입은 부분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런 고통이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동안은 무시되다가 최근에 질병으로 인정을 받았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인정받기 전에는 다들 무시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더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봐봐, 이쪽은 이상이 없고 저쪽, 그랬더니 뭐래? 성중이 자신이 말하죠. 오른쪽은 더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에서 소리가 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후송하라고 소리가 납니까? 라고 말하죠. 뭐예요? 장난하냐는 뜻이잖아 지금 이거. 그치? 자, 그래서 참고로 이 작품에는 이 성중이를 상대하는 군의관이 2명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2명의 특징을 비교하는 분들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체크하면서 이건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군의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계속.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군의관은 일단 진지하지 않죠? 그쵸? 자꾸 후송하라는 얘기가 들립니까? 라는 얘기 뭐예요? 당신 이거 좋은 말은 아니지만 뺑기치냐 그 얘기지, 그치? 아픈 척해서 그냥 병원 들어가려는 속셈 아니냐. 농담한 기분 아닌데요. 그러시죠. 농담은 그만둡시다. 진짜 끝났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퇴원하세요. 퇴원은 다 나은 사람이 하는 거겠죠? 나을 것이 없어요, 장교님은. 그럼 제가 여기까지 놀러 왔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을지 안 나을지를 치료도 안 해보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치료할 게 없다니까요.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요. 그 단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죠?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하면서 청력표를 꺼냅니다. 전문의의 진단 결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군의관의 태도가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변할 거야. 청력표. 청력표를 보여주기 이전에는, 그치?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쵸? 후송되기 위해서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데, 청력표라고 하는 게 지금 누구일 거야? 권위를 인정받은 녀석이지. 왜냐면 전문의에 의한 것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 자, 군의관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그러시냐? 아픈 건 군의관이 아닙니까? 하면서 밑에 막 살펴보더니 시선은 어디가 있는 거야? 영문으로 된 날인된
군의관의 의견란에서 멎었습니다. 그쵸? 오케이. 뭐예요? 이후에는 다른 다른 전문가의 의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군의관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증세인지 나름대로 고려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나 들여다보고 나도 거기 맞춰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전문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자 뭐라고 돼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바깥에 참 이빨이 떨어지고 있고요. 알았습니다. 군의관이 고개를 들면서 하죠. 가 계세요. 그리고 이건 병상일지에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냅둡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위생병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김상병, 문중이더러 이장교님 후송 상신하라고 그래. 말이 좀 어려운데 후송하는 건 상신, 위로 보고서를 올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어버렸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등장하자 군의관은 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군의관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인 거야? 이 글의 주제의식과 관련해서는 이 군의관은 자신의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의 어떤 불합리를 상징하는 거지. 오케이? 지금 원래는 후송 안 된다며. 근데 전문가의 의견을 보더니 후송을 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군의관은 자신에게 불편하고 귀찮은 일은 일단 떠넘겨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야. 그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또 그렇다고 하니까 모르겠어. 그냥 다른 데 보내버려. 그쵸?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밑에 써져 있을 거야. 청력표의 군의관 의견란에 의해서 후송이 결정된 거야. 그치? 그럼 이 사실은 뭘 의미하는 것이다? 절차적 형식이나 권위를 중시한다.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집중한다는 것은 권위를 중시하는 인물. 이 권위는 그럼 뭘 상징하는 거야? 반대말을 생각해봐야지. 개인의 의견이나 개인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은 무시한 채 권위만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아프대잖아 지금 성중이가. 그죠? 물론 세상에는 뺏기치는 사람도 저걸 많으니까요. 쌤이 예전에 선생님 동생이 이제 펀치머신을 치다가 펀치머신이 이렇게 쐐기둥이 중간에 있고 그 위에 컴판한 게 있잖아. 이거를 때렸는데 술 취하는 김에 술이 취했거든. 그래가지고 이 쇠봉이 갈라져서 쇠봉을 바로 다이렉트로 쳐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가 난자판이 돼서 이제 여기다 쇠심 받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동생이 어쨌든 입원이라는 걸 해 있으니까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비움신 이러면서 갔어. 하는데 옆에 정형외과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형외과니까 환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환자들이 다 자리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도대체 왜 이렇게 자리들은 저렇게 다 꽉꽉 차 있는데 사람은 없냐 했더니 다 그 교통사고 나서 입원한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의료 어떤 그런 것들이 허점을 노려서 아프잖아. 일단 아프다고 말하고 병원에 들어가면 돈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그 돈 받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 그걸 보고 우리가 또 무슨 나일론 환자라고 하던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간에 뭐 그건 이것도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17 후송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후송이 된 다음 이제 17병원으로 후송된 성중이는 이번에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의 의견의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어떤 조직의 상황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중이의 의견을 계속해서 무시당하는 중이고요. 우리는 조금 여기서 선생님 과연 성중이는 정말 아픈 것일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는 사실이죠. 자, 진료를 받으면서 성중이는 더 나은 특별 치료를 위해 수도병원으로 후송되기를 원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첫 번째 군의관의 결정에 의해서 후송병원으로 후송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되는 거야. 참고로 예전에는 수도통합병원이라고 해서 저기 여러분 어디더라? 목동 저 언덕배기 높은 곳에 하나 있었거든. 지금은 이전을 했지만 말 그대로 수도통합병원 국가에서 어떤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후송되는 장소입니다. 후송되기를 원했죠. 자, 두 번째 군의관을 만났습니다. 그쵸? 참고로 그러면 이 군의관 착각하면 안 돼. 이건 수도 쪽이 아니라 이 후송병원의 군의관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군의관은 그 자기의 자대 쪽에 있는 군의관일 거고. 가자. 그런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한 2년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 그때가 중동부전선에 있었을 때니까 20개월쯤 됩니다. 자 봐봐. 여기서 밑에 써져 있지만 20개월 동안 귀에서 삐 하는 소리 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그동안 계속 얘는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밀렸던 거야. 그래서 본인이 길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온 거지. 오케이?
어떻게 시작됐죠? 총을 쏜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후구경 권총 말입니다. 3박스, 그러니까 150발을 썬자리에서 다 쏘아 없앴죠. 이상 생각만 하죠, 그죠? 150발. 니들 혹시 총소리 옆에서 들어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 뭐 사격장 근처를 지났다든가. 여러분들 게임에서 잘못 배워서 이상하게 알고 있을 텐데 게임에서 수류탄 펑 하잖아. 오케이? 참고로 그 소리가 실제 총알 소리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100분의 1이야. 참고로 수류탄이 터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수류탄이 뻥 하는 순간에 몸이 덩 하고 울려요. 여러분들 왜 그 콘서트장 가면 이따만한 스피커 앞에 몸이 서 있으면 덩덩덩 울리잖아. 딱 그 느낌?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총소리도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귀마개를 꽂고 그러는데 전 그거 요즘 안 합니다. 안 해, 좀 위험해요 그거. 귀마개 꽂으면 명령을 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옆에서 누가 강한 망치로 내 여기 있는 두개를 빵빵 때리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근데 그걸 몇 발? 150발을 쐈대요. 그죠? 왜 그랬을까? 총열의 과열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쏴댔습니다. 무엇이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그냥 빈깡통이요. 그 빈깡통을 향해서 150발을 쐈죠. 빈깡통을 본 순간 그는 그것을 없애버리고 싶었다. 버려진 친구는 빈깡통이었고 그것을 향해서 연방 계속해서 탄창을 갈아 끼우며 방아쇠를 당겼지. 탄환이 떨어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며 피로가 온몸을 습격해 왔었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후련해졌었어. 그렇지? 총을 쐈더니 뭔가 스트레스 풀린 느낌이 들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소리가 났으니까 격발만동은 쾌감을 주었다. 총격이 어깨에 전해질 때마다 쾌감이 전신으로 퍼져나갔고 상쾌한 고통이 폭음과 더불어서 짜릿하게 전신을 파고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 되게 독특한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죠? 지금 군의관과 성중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의관은 질문을 하자 성중이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상념에 젖어들죠. 오케이? 그래서 서술자가 말 그대로 특정한 인물에게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야겠네? 뭐요? 서술의 초점화를 딱 잡아가지고 그치? 인물의 심리를 완전히 파고들고 있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또 초점화라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초점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면서 격발이 반복되고 쾌감도 올라오고 피로해지고 그때부터 소리가 계속해서 나느냐 말이에요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말로 다시 현실로 돌아오죠. 군의관이 소리를 높여 재차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중이는 자기의 시선이 상대방에게 아니라 그 너머 약장 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약장을 보고 있어. 뭐요? 이 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겠지. 그리고 더 좋은 치료를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고치고 싶다는 생각일 거야. 그러나 그는 약장의 약병들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니. 그때부터 처음에 귀가 먹먹하던 소리가 났습니다만 처음에는 사격기에 의뢰해 있는 것쯤으로 생각해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근데 소리가 2, 3일 사이에 훨씬 작아졌지만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데시벨은 낮아졌지만 어쨌든 계속 그 삐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삐 소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일종의 신경해상입니다. 포병장군한테 많죠. 한다면에 병상일치를 덮어버리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군의관도 역시 자 공통점이 보이죠. 오케이? 두 번째 군의관과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무적으로 대하죠. 아, 당신의 증세는 일반적인 이런 증세고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런 겁니다. 상대방에 특화시켜서 설명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수록 납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포병장군들 자주 그러던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리고 말합니다. 그거 치료법 없어요. 약물도 없고 오디나라는 약이 시장에 나와 있긴 한데 신통치도 못하고요. 수도병원에서 진찰이 끝난 다음에 간단한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해줍니까? 귀로 바람을 넣어서 코로 빼는 통풍 치료예요? 그것도 자신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별도리가 없으면 그거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하면서 뭐요? 2, 3개월 계속 하다 보면 어쨌든 치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후송의 원인 이유를 말해주죠. 그래 그렇지요. 안 받는 것보단 낫지요. 그뿐만 아니라 수도병원이 시설에서도 제일 좋아요. 오디오미터도 부속병원과 수도병원만이 없으니까요. 그리로 후송 보내주세요. 글쎄 이 청료표 의견란에도 하면서 청료표를 펼칩니다. 참고로 이 청료표는 뭐였죠? 전문가의 의견이 담겨있는 특별치료를 위해 수도 육군병원의 후송 입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견과 여기에 수송병원 방향과는 별 문제입니다. 다른 얘기라는 거야. 수도병원으로 입원해서 특별치료 한번 받아보시라고 전에 들었는데요. 여기서 못 갑니다. 응급환자 외에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긴급한 수술을 요구하는 사람들 외에는 당신 같은 사람은 보내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어느 병원이 그 다음 시술을 줬습니까? 그 외에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대구가 좀 낫다고는 하지만 하면서 참고로 근데 이것도 이제 다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전문을 볼 건 아니니까 여기서 다 써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중이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에 살고 있지 못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그나마 대구가 조금 낫다고 했지만 그 대구조차 못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럼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죠? 여기로 벗어나면 수도로 가기가 더 어려울걸요? 수도가 이비인후과 병원 비슷해요. 거기서도 후방 육군병원으로 많이 후송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베드수가 적어서 항상 환자가 넘치니까요. 근데 후방 육군병원에서 그리로 후송이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가야겠군요. 성중이는 어쨌든 치료를 받고 싶어요. 그렇지요. 근데 여기서 그리로 보내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후송 가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후송이 되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봐야죠. 뭐예요? 후송의 여부부터 확인해봐야 된다. 이게 뭐냐면 상대 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부터 사건 전화가 판단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느낌이지. 내가 지금 팔이 사라졌어. 팔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고민도 안 하고 병원으로 아무데나 가까운 데로 빨리 달려가서 치료를 받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상대방이 딱 오더니 현재 절단 부위 상태를 봤을 때는 이 병원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는 지금 병상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이쪽도 만만치는 않으실 겁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답답하지. 그치? 그리고 이 사람의 입장은 나를 걱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챙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이니까 그 일을 한다. 굉장히 무슨 점? 사무적이야. 그쵸? 특징이 딱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지만 중요한 건 후송 여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비인간적이라고 한번 써볼게. 비인간적인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는 어떤 조직 생활의 단점을 고발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파서 가는 게 아니고 위에 조직에서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스텝을 밟아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런 거죠. 후송이 되느냐라뇨. 이번 환자에게 적당한 치료 방책이 없으면 후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지금 성중이가 말하는 후송의 의미는 무슨 뜻이야? 후송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성중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이 과연 아픈가 안 아픈가. 그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치료 방책이 없으면 후송시키는 거 아니야. 즉 당사자의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고 참고로 이게 우리의 생각에 일치하죠. 상식적인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군의관으로 대표되는 조직의 사물을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자면 후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야. 그치? 개인보다는 조직의 문제가 더 커. 오케이? 조직에서 일정한 스텝을 밟지 못했으면 성공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중이라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 작품의 핵심은 요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죠. 이번은 내가 시켰지만 후송은 내가 안 시켜요. 그건 내가 책임자가 아니라는 거야. 사무적이죠. 굉장히 사무적이죠. 후송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군사령부 의무참모부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개인 후송 없어요. 다 집단 후송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를 했어? 또 반대되는 단어들이 보이고 있잖아. 개인 후송이라는 것과 집단 후송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개인 후송은 말 그대로 한 개인의 어떤 개인의 상황에 고려해서 개인별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집단이 상징하는 건 뭔데? 조직이잖아. 그렇지? 조직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어려운 말 아니고요. 그래서 집단 후송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담당 군의관 이유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정적일 텐데요.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보장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책임을 회피하는 거고. 군의관 성중의 병사일지를 서랍 속에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다른 자들의 것을 한 묶음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비슷한 행동이 2번 나왔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볼게. 지금 서류를 집어넣었지. 그리고 참고로 그 앞에 어디 있었냐면 잠깐만 쌤이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까? 잠깐만요. 여기 있다. 47페이지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을 보면 여기도 뭐가 있어? 병상일지를 덮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심리잖아 이건. 그치? 일지를 덮어버리고 책상 서랍에 집어넣는 이 모종의 행위들은 전부 다 너를 상대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 그치? 어떤 지극히 사무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어떤 매체에서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 길게 해본 적 있어요? 선생님도 선생님이 인생 속에서 병원을 가는 역사도 손에 꼽지만 선생님 병원에 참고로 의료보험이 제일 아까운 쪽에 하나야 선생님 중. 그래서 그동안 보험에다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병원을 안 가. 갈 일이 없고. 근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 나이 들면 갈 일이 많아지겠죠. 뭐 아무튼 간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진료를 받아보면 의사 선생님하고 10분 이상 얘기할 일 없을걸?
그치? 참고로 의료계에서도 수가라는 게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몇 명 이상을 받아줘야 그거를 어떤 특정한 어떤 산정을 받아서 의료보험에서 돈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도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해. 제한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아야만 어쨌든 수가를 챙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깊이 있게 차분하게 천천히 상담하는 게 아니라 요점만 빨리 전해주고 당신은 이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치료받으면 되고 약 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안녕하고 보통 1분 안에 끝나지 않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채수성에 내놓으면서 아 이거 언제 다 본다. 뭐야? 꺼지란 소리잖아 지금 이거. 그지? 나왔고요. 성중이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 이때 대위는 작업을 벽을 입은 채 이제 네 번째 줄로 바로 따라갈게. 침대 위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방송을 틀어놓고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 이 대위라는 인물이 나왔을 거야. 그럼 인물의 차이점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거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중이는 현재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맞죠? 근데 이 대위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할 거냐면 약을 쓰라는 소리를 해요. 약을 쓰래요. 그럼 뭐예요? 뇌물을 찔러 넣어서 후손 갈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내라 이 뜻이잖아. 조직 문화에서 통하는 비법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오케이? 그럼 뭐예요? 비합리에 적응하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차이점이 얘기가 나올 거야. 자, 미리 말씀 다 드렸어. 가자. 대위가 옆에서 야구 보고 있네. 그는 성중이의 노여운 낯빛을 살피면서 초진경을 물어봅니다. 대강 얘기해줬죠? 듣고 나서 대위는 충고합니다. 아, 약을 써요, 약을. 나도 50년 전에서 일로 여기로 넘어올 때 바이스로이, 담배 이름이야. 바이스로이 함부로 썼지 않았어. 그치? 뭐 하나 챙겨줘야 된다. 그래요? 환자가 되레 의사에게 약을 쓴단 말씀이지요? 성중이는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의사라고 다 건강한 건 아닐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약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중성을 띠게 돼버렸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리 길게 달지 않겠습니다. 원래 약은 누구에게 쓰는 거야? 의사가 환자에게 쓰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야. 근데 여기서는 환자가 거꾸로 의사한테 쓰고 있지. 그럼 이때 환자가 의사에게 쓰는 이 약이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하나 더. 모든 의사가 다 건강한 것은 아니다 라고 표현한 것들은 뭐예요? 이 조직 문화가 바꿔놓은 인간의 인간성 상식. 뭐 다른 말로 한 번 더 쓸까? 비인간성을 상징하는 단어로 나오는 게 바로 보이실 겁니다. 오케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문은 있는데 두 개의 짝이 만들어졌다든가 아니면 세 개도 좋아. 짝이 만들어진다거나 공통점을 얘기할 수 있거나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느껴지면 바로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캐치하는 능력을 계속 기르면서 소설 지문들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 많이 했었죠? 출제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의 인물의 심리는 이런 거일 수도 있어. 이렇게 문제를 못 낸다고요. 그건 내 생각이고. 오케이? 그 누구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그럼 객관적인 문제를 출제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대입되는 요소를 가지고 오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읽으면서 선생님이 지금 뭘 신경 쓰는지 해보세요. 같은 거 나왔잖아 하면 멈춰버리잖아. 그치? 계속 따라오세요. 약을 쓴단 말이요? 성중이는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다. 써봐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 테니까 효과가. 그치? 그럴 기분 안 나요. 까짓 거 내버려두면 어때 하면서 냅둡니다. 대위는 50에서 성중이와 같이 온 이 장대위는 곧잘 서울에 나갔다. 밤에 나가서 며칠씩 묵고 오곤 했고요. 자, 아픈 사람이라고 심지어 수소까지 왔는데 이 사람 서울에 놀러 가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뭐예요? 약발이지 지금 이거. 성중이는 라디오를 자꾸 들었다.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실망을 거기가면서 스위치를 켜곤 했지. 그의 예감은 되게 들어맞았어. 아나운서는 말을 좋아했어. 뒤늦은 유행가를 들려준 건 문화선조 같은 넋두리를 늘어놓곤 했고 가슴에 맺힌 것을 풀이하치면서 육박해오는 놀라운 관현악에 들려오면 반드시 그의 갑하는 군소리가 뒤따랐지. 오케이? 대화는 번거로워지고 말마저 귀찮아지면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질 때 돌부처가 되지 않는 방법은 오직 음악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음악이라는 것의 의미 생겼어. 참고로 이제 음악이라는 녀석이 뭐랑 대립되는 짝이 만들어졌고 말, 그렇지, 언어, 괜찮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음악이라고 하는 건 군소리가 아닌 것이잖아.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덧붙이는 것, 그리고 군이 무슨 뜻이야? 쓸데없는 의미를 지니는 접사잖아. 그치?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야. 성준이가 느끼기에 이 군소리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대상인 거고 쓸데없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말을 주고받는 것만 가지고 그치? 진심은 통하지 않고 말로만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뭐 이렇게 슬퍼하는 건 좀 그렇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음악은 강요하지 않아 언어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 직관은 불완전하고 오해 가능성이 많지만 신경의 소모가 적고 편리하죠.
음악을 들으면서 제멋대로의 상상을 하고 있을 때 한정된 이미지를 강요하며 참석해오는 그런 언어는 질색이다.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도 여러분들 그 자료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넋두리, 군소리, 또 참석해오는 언어. 전부 다 언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표현한 구절들일 거야. 그쵸? 그럼 공통점이 되는 거고 이거 가지고 문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면 그는 라디오를 발길로 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면서 스위치를 꺼버리곤 했죠. 라디오를 틀면 음악만 미친듯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치? 여러분들은 라디오 좀 듣나요? 요즘 라디오 듣는 사람 거의 없지 않나? 너희들 라디오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야? 아예 안 들어? 하다못해 뭐 고릴라 이런 뭐 앱 같은 걸로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 조시 탈출 컷투쇼 몰라? 배성재 10 이런 거 몰라요? 재밌는 거 많은데 최화정의 파워타임도 있고요. 세대가 확실히 다르긴 다르군요. 그래. 요즘에는 라디오 듣는 사람 거의 없기는 해. 서글픈 현실이죠. 니들은 편지는 어디 썼니? 편지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야? 위문 편지 초등학교 때? 딱 그 정도 아니야? 오케이?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너희들 혹시 이런 거 이거 선생님 팁 하나 드리는 건데 니들 자기 생일날이야. 부모님 생일 말고요. 자기 생일날에 부모님한테 감사 편지 써봐. 어머니 그거 평생 간직하실 거야. 오케이? 내 팁 하나 줬어. 내 생일에 선물 뭘 주실까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보니까 뭔가 뭐 느낀 점이 어떤 건지 그냥 솔직하게 써요. 뭐 부모님 사람 이런 거 이상한 거 쓰지 말고 낯간지러운 거 쓰지 말고 솔직한 마음을 한번 글로 메모장에 한번 써봐. 그리고 어머니 듣게 드려봐.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을 때 진짜로 한 사람도 손에 꼽고요. 지금 대부분 안 할 거라고 선생님 예상이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효과 본 사람도 근데 확실하게 많이 봤어요. 선생님도 그래 본 적은 있고. 아무튼 간에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고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추억이 거의 없거든. 불효한 기억만 잔뜩 나고 원래 그런 시기거든. 함께 계실 때 좋은 일들 좀 많이 해주고 뭐 별거야 그지? 편지 쓰는 게 뭐 거대한 노동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10분이면 되잖아. 10분만 부모님을 위해 써봐. 그리고 그렇게 10분을 날 생각하면서 해주면서 우리 아이가 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줬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부모님들은 눈물을 글썽이실 거야. 아무튼 간에 그래. 편지도 오랜만, 라디오도 오랜만. 요즘 다들 유튜브만 보지 TV도 안 보지 그냥. 오케이. TV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지. 그렇죠.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고 있었는데 뒷부분에 되게 중요한 씬이 하나 있어서 이거 좀 체크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참고로 아까 우리가 봤던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작품에서도 상징적 소재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작품에서도 상징적 소재들이 중간중간 막 등장하고 있죠. 군의관이라는 어떤 존재의 상징성 또 약이라는 단어의 상징성이 있었잖아. 지금 우리가 보는 요 생략된 부분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성중이는 아마 신경성 그러니까 외상 그런 게 아니라 신경성 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 않니? 근데 그런 것을 촉발했던 원인이 뭔가를 예측하게 해주는 어떤 에피소드 하나가 나옵니다. 군용차 사건이거든요. 자 봅니다. 그러니까 산보를 가다가 이제 본대로 귀가를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또 얻어 타면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마침 군용차가 지나가길래 나는 군복 입었고요. 나 좀 태워줍시오 하고 손을 들었어. 근데 이 썩을놈의 새끼가 그냥 휘잉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순간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그치? 나도 그래도 중위급이 정도 됐고 군대에서 좀 놀아본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그렇게 한다면 속으로 저주 한마디 퍼볼 수 있잖아. 에이 들어오는 녀석 그냥 빵꾸나 나라 이런 느낌 있잖아. 성중이가 그런 사건을 겪었을 때 사고나 나버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사고가 납니다. 좀 읽어볼게요. 자, 앞부분 그 부분에 얘기가 안 나와있구나. 손을 들었는데 차가 휙하고 지나가 버린 거야. 그리고 그동안 성중이가 마음속으로 무엇이라 말을 했을까? 그건 성중이 자신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차가 구비를 돌아서 사라진 것과 동시에 하얀 먼지가 둥글게 푹 솟아올랐을 때는 성중이는 10초와 10분의 구별도 할 수 없었지. 충격받았다는 얘기겠죠. 왜냐? 내가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주자마자 너무 빠르게 그 저주가 실현돼 버린 거잖아. 당혹스러우지 않을까?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저기 만두집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저 만두집에 간판이나 떨어져라 했는데 떨어지자라고 말하자마자 그 간판이 폭발했다 치자고.
무섭잖아, 그지? 딱 그 느낌이었을 거야. 그러고 보았다. 그 속력의 그 정지를 뭐야? 빠른 속도로 커브를 돌다가 바로 팡 하고 박아버린 거니까, 그치? 그 속력의 그 정지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차는 네 다리를 하늘로 뻗고 있었대요. 의인법 처참한 모습 보이죠? 자동차의 네 바퀴가 허공에 떠 있는 것은 충격적인 풍경이었다. 신음이 나왔고 부상당한 사병이 신음하는 중위를 얻고 기어 나왔습니다. 누워있는 차가 가리키는 방향에서 미군의 작은 침차가 달려왔고 성중이는 그 살아있는 차를 세웠습니다. 오케이? 두 개의 차를 살아있다 죽어있다로 표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미군은 사태를 간파하고 즉시 차를 돌렸고 맨 처음 적십자가 눈에 띈 집 속으로 그들이 운반되었고 운전대 옆에 일단 앉아있던 중위가 제일 중태였고 민간인 인사가 그치 후다닥 작업을 들어갔고 중위는 아픔을 호소하고 있었고 성중이는 그 소리를 보고 아니 듣고 있었다. 그 소리는 성중이가 연대본부에 가는 도중에도 그치지 않았다. 성중이는 그것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소리 없이 외쳤다. 그때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었다. 더구나 그것을 바라지는 더욱 아니하였다. 지금 뭐예요? 죄책감이죠. 죄책감. 성중이의 어떤 이유로 할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우리가 뭐랄까 상대방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비굴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태도를 죄책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건의 1번으로 참고로 이 작품의 앞에 그 뒷부분에 얘기가 나왔을까? 고양이 얘기? 잠깐만요. 오케이. 이 살쾡이라고 나오는데요. 살쾡이 사건 그리고 차량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성중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피해의식과 죄의식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장면인 거야. 그리고 그 죄의식이 빈깡통을 쏘는 행위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됨과 동시에 그 스트레스가 한 번 한층 더 폭발돼 버린 거지. 그리고 그 결과가 이명으로 누렸을 거고 이러한 심리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일반적인 군의관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아프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자, 이 뒤에는 안 읽을 건데 살쾡이를 살쾡이 사건이 뭐냐면 살쾡이한테 그냥 쉽게 말해서 길 가는 동물한테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머리에 인중에 정확하게 박힌 거지. 즉사해버린 거야. 어린 마음에 나는 동물을 죽인 셈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엉엉 울었어. 그래도 그때는 엄마라고 하는 내가 의지할 존재가 있어서 그게 트라우마로 심하게 남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성인이 된 다음에 차량의 저주를 퍼부었더니 그 차량이 정말로 전복돼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게 된 거야. 계속 죄책감. 내면에 어떤 죄책감 쌓여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리고 그 죄책감들이 특정한 기점을 기준으로 폭발해버렸고 그 폭발은 개인의 아주 너무너무나 개인적인 이야기잖아. 오케이? 모두 포병들이 자주 등장하는 그 포소리 때문에 아픈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개인의 역사 속에 담겨있는 어떤 스트레스 장애잖아. 근데 그거를 군대라는 조직에서 받아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아프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한 개인을 대하는 무엇? 조직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고발한 작품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언뜻 보기에는 작품을 그냥 이 소리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사건들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 방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의 정도의 얘기가 될 것이고요. 어쨌든 이 뒷부분에 나머지도 한번 그냥 재미삼아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촉발되는 것인지. 그래서 참고로 마지막에 그 2줄 정도만 보면 죽음이 그를 스쳐갔다. 스쳐로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를 향해서 쏜 화살이 엉뚱하게도 무거운 사람의 가슴. 가슴 위에 이러고 있죠. 선생님이 점점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생략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략들은 뭘 드러내고 있는 거야? 정서를, 심리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지. 그럼 그 심리가 과연 뭔데? 자책감, 괴로움이야. 인간의 심리에 내재된 괴로움. 그리고 그 괴로움이 성중의 이명을 촉발했을 것이다. 이해됐죠?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다 했었지만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게 보인다, 차이점이 보인다 이럴 때는 항상 연관되는 라인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지문을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너와 나만의 시간 뒤에 후손까지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케이. 자, 좋고요. 그 사이에 또 9시가 됐네요. 지금 참고로 지금 이 작품들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용어가 됐든 구모가 됐든 언급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작품들이야. 그동안 기출에도 많이 등장했던 작품들이라서 단 한 작품도 그냥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중인데 어쩔 수 없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모평해서 잘 써먹을 수만 있다면 선생님은 대성공. 하나만 걸려라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할 게 너무 많을 겁니다. 힘내서 복습 작업 많이 해주시고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좀 쉬었다가 뒤쪽에 도요새부터 이어서 또 나가도록 할게요.